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짐 싸는 거 안 보이니? 우리 몰래 집을 팔다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해. 20년 동안 너희가 나한테 한 것보다 더 너무한 게 있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 오신 분들이라면요. 저는 김영숙 74세입니다. 부산에서 평범하게, 아니, 평범하지 않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 같은 사람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자, 그럼 시작할까요? 저는 30년 전 남편을 잃었어요. 교통사고였죠.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때 아들 민호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저는 43살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민호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나 열심히 공부할게. 엄마 고생 안 시킬게.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버티게 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두 가지 일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저녁에는 다른 사람 집에서 청소를 했어요. 주말에는 아파트 단지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했죠. 손가락이 동상에 걸려 퉁퉁 붓고 무릎이 까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왜요? 아들이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대학까지 보내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민호는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대학도 장학금 받고 들어갔어요. 군대 다녀와서 취직도 잘했죠. 대기업이었어요. 그리고 30살의 윤지라는 여자를 만나 결혼했어요. 첫인상부터 윤지는 어떻게 말할까요? 예뻤어요. 그리고 자신감 넘쳤죠. 명문대 나왔고 외국계 회사 다녔고 영어도 유창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결혼하면 어머님은 편히 쉬셔도 돼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하지만 그게 진심이었을까요? 결혼 후 민호 부부는 전세집에서 살았어요. 저는 제가 사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민호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윤지가 임신했어. 너무 기뻤죠. 첫 손주라니. 그런데 민호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 우리랑 같이 살면 어떨까? 왜? 무슨 문제라도? 아니, 윤지가 입덧이 심해서 혼자 있기 힘들대. 그리고 애 낳으면 도와줄 사람도 필요하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망설여졌어요. 혼자 사는 게 편했거든요. 하지만 손주를 생각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민혼의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제 아파트는 32평이었으니까 셋이 살기엔 충분했죠. 아니, 나중에 5이 되었지만요. 손녀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작고 보드라운 아기를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이란. 할머니가 잘 키워줄게. 엄마 아빠는 일 걱정 없이 해. 그렇게 말했죠. 처음 6개월은 괜찮았어요. 윤지는 출산 휴가 중이었고 저는 손녀를 돌보는 게 즐거웠어요. 하지만 윤지가 직장에 복귀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어느 날 아침 윤지가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부터 제가 출근하니까 서연이 어머님이 봐주셔야 해요. 그럼 그러려고 여기 있는 거잖아. 그리고 저녁은 6시 30분까지 준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7시에 들어오거든요. 알았어. 아, 그리고 빨래도 부탁드려요. 서연이 옷이 많아서. 그렇게 시작됐어요. 저의 새로운 하루는 이랬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서연이 분유 준비. 5시 30분에 서연이 기저귀 갈고 목욕시키고. 6시에 민호와 윤지 아침 준비. 7시에 그들이 출근하면 서연이와 단둘이. 난 12시에 서연이 재우고 잠깐 쉬다가 청소, 빨래. 오후 3시에 서연이 깨면 놀아주고 산책 나가고. 오후 5시에 저녁 준비 시작. 저녁 6시 30분에 밥상 차리기. 저녁 7시에 민호 부부 퇴근. 밤 9시에 서연이 재우기.
밤 10시에 설거지, 내일 준비. 그리고 자정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어요. 3년 후 윤지가 또 임신했어요. 둘째 손녀 하윤이가 태어났죠. 이번에는 윤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이번엔 제가 육아휴직을 못 써요. 회사에서 승진 심사가 있거든요. 그럼 어머님이 봐주실 수 있죠? 선택지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74살까지 두 손녀를 키웠어요. 문제는 작은 것에서 시작됐어요. 어느 날 제가 손녀들 학원 차 시간을 5분 늦게 보냈어요. 서연이가 배가 아프다고 해서 화장실 다녀오느라 늦었거든요. 그날 저녁 윤지가 말했어요. 어머님 학원 차 시간은 정확히 지켜주셔야 해요. 기사님이 못 기다린다고 하셨대요. 미안해. 서연이가 배 아프다고 해서. 그래도 시간은 시간이잖아요. 다음부터는 시간 관리 좀 해주세요. 시간 관리.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 다음엔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열이 38도까지 올랐는데 누워 있었죠. 그런데 윤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어머님 아프신 건 알겠는데요. 애들 저녁은 어떻게 하죠? 제가 일찍 못 들어와요. 미안해. 내가 죽이라도 끓어. 아니에요. 그냥 배달시킬게요. 어머님 푹 쉬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못마땅해 보였어요. 그리고 손녀 서연이의 학부모 상담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서연이가 할머니에게 너무 의존적이에요. 엄마와의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윤지가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서연이 너무 때 받아주지 마세요. 애가 버릇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뭘 그렇게. 할머니가 뭐든 다 해주니까 애가 혼자 못하잖아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헌신적으로 돌본 게 잘못이 되어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저는 이 집에서 제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는 네 자리가 있었어요. 큰 소파에 민호와 윤지, 작은 소파에 서연이와 하윤이.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TV 보면서 편하게 앉으시면 되는데 왜 거기 계세요? 윤지가 물었지만 소파에 자리가 없다는 걸 모르는 척했어요. 냉장고를 열면 항상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아이들 요구르트, 민호가 좋아하는 과일, 윤지의 다이어트 음료. 제가 좋아하는 멸치볶음 반찬은 냄새난다고 버려졌어요. 제 방은 집에서 가장 작고 어두웠어요. 창문도 작아서 환기도 잘 안 됐죠. 어머님은 낮에 거실에 계시니까 방은 작아도 되죠? 그렇게 말한 윤지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항상 거실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 허리가 한계에 다다랐어요. 병원에 갔더니 척추 협착증이라고 했어요. 30년 동안 무리하셨나 봐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술하면 한 달은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특히 무거운 거 들거나 쪼그려 앉으면 안 됩니다. 집에 와서 민호와 윤지에게 말했어요. 내가 수술해야 한대. 수술이요? 언제요? 다음 주 수요일. 그때 윤지가 한 말. 어머님, 그럼 그 다음 주부터는 움직이실 수 있죠? 아니, 의사가 한 달은 쉬래. 한 달이요? 그럼 그 사이에 애들은 누가 봐요? 민호가 끼어들었어요. 여보, 엄마 건강이 중요하지. 그렇긴 한데. 애들 학원도 있고 우리 일도 있는데.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 건강보다 그들의 편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수술 당일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어머님, 저희 정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민호가 미안해하며 말했죠. 괜찮아.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간호사가 물었어요. 보호자분은요? 일이 있대요. 수술 후에는 꼭 누가 옆에 있어야 하는데. 제가 택시 타고 갈게요. 간호사의 안타까운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요. 수술은 3시간 걸렸어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옆 병상에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 가족은 5명이나 와 있었어요. 어머니, 물 드릴까요? 많이 아프세요? 손 좀 잡아드릴게요.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천장만 바라봤어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이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편리한 도구일까? 퇴원하는 날 민호가 차로 데리러 왔어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응. 집에 도착하니 윤지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수술 잘 되셨어요? 응, 잘 됐어. 다행이네요. 그런데 어머님, 죄송한데 내일부터 서연이 학교 가는 거 챙겨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출장이 있어서. 내일? 나 어제 수술했는데. 아, 그렇긴 한데. 서연이가 어머님 없으면 안 가려고 해서요. 한 번만 부탁드려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 가려다 거실에서 민호와 윤지의 대화를 들었어요. 여보,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불편한 것 같아. 윤지의 목소리였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애들 키워? 그건 그렇지만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겠고 주말에 우리끼리 여행도 못 가잖아. 그래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요즘 어머님 건강도 안 좋으시고 요양원도 좋은 곳 많다던데. 요양원. 그 단어가 귀에 꽂혔어요. 그건 좀 생각만 해봐. 우리도 자유로워지고 어머님도 또래들이랑 지낼 수 있고 그게 서로한테 좋은 거 아닐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어요. 2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저는 그들에게 불편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 배고파요. 알았어,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시원, 나 숙제 도와줘. 지금 할머니 허리 아파서 힘든데. 에이, 할머니가 도와줘야 하는데. 그리고 저녁 6시 30분 정각. 윤지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 어머님, 저녁 준비는 다 되셨죠? 응, 다 됐어. 다행이네요. 오늘 너무 배고파서. 고맙다는 말은 없었어요. 주말이 되면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오늘 영화 보러 갈 건데 애들 봐주시죠? 응. 감사합니다. 저녁에 들어올게요. 그렇게 그들은 데이트를 즐기고 저는 아이들과 집에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윤지가 친구들과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응, 시어머니랑 살아. 편하긴 한데. 솔직히 좀 답답해. 우리 집인데 눈치 보이잖아. 우리 집. 이 집은 제가 30년 동안 힘들게 일해서 산 집인데 그들에겐 우리 집이고 저는 눈치 보이는 존재였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다음 날 아침 민호가 회사 가고 윤지가 출근한 뒤 저는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어떤 집이신가요? 32평 아파트요. 빨리 팔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번 나가볼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둘러보고 말했어요. 위치도 좋고 상태도 깨끗하네요. 시세보다 조금만 낮추면 일주일 안에 팔릴 것 같은데요. 좋아요. 빨리 팔아주세요. 그런데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제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려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시원했어요. 사흘 후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신혼부부였어요. 할머니, 이 집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저희가 살게 해주세요. 그래요. 행복하게 사세요. 계약금을 받고 2주 후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 오랜 친구 정희에게 전화했어요. 정희야, 나 경주로 이사 갈 거야. 뭐? 갑자기 왜? 혼자 살고 싶어서. 무슨 일 있었니?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다 털어놨어요. 잘 생각했어, 영수가. 진작 그랬어야지. 내가 경주에 아는 사람 있어. 바닷가 근처에 작은 집 있는데 내가 알아볼게. 고마워, 정희야. 우리가 50년 친구인데 그런 거로 고마워하면 어떡해. 이사 가기 이틀 전 민호와 윤지가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갈 건데 애들 봐주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엄마는 집에서 쉬세요. 저희 부부끼리 가려고요. 가족여행 아니야?
응. 그러니까 저희 부부 여행이요. 가족.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니란 거네요. 싫어. 네. 애들 안 봐줄 거야. 너희끼리 알아서 해.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너희 여행 가고 오는 날 이사 갈 거야. 이사요? 어디로요? 경주로. 혼자 살 거야. 엄마, 무슨 소리세요? 그리고 말이야, 이 집 팔았어. 뭐라고요? 윤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집을. 집을 팔았다고요? 응. 2주 후에 새 주인이 들어와. 어머님,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너희끼리 알아서 해. 그동안 나한테 했던 것처럼. 민호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농담이시죠? 농담으로 들려? 나는 진심이야. 20년 동안 나는 너희 가정부였어. 월급도 없고 휴일도 없고 감사 인사도 없는 가정부. 엄마, 저희가 언제? 내가 수술하고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어? 애들은 누가 보냐였잖아. 내 건강은 관심도 없었지. 윤지가 변명했어요. 그건 저희도 상황? 20년 동안 내 상황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는 내 상황을. 어머님,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 정말? 그럼 왜 요양원 얘기를 해? 내가 불편해서 그랬지? 둘 다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 나도 이제 자유롭고 싶어. 74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이사 당일 이사 트럭이 새벽 7시에 왔어요. 민호와 윤지는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실 수 없어요? 이미 늦었어. 손녀들이 울면서 안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할머니도 보고 싶을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인생을 살아야 해. 할머니 언제 와요? 가끔 놀러 올게. 너희들도 경주로 놀러 와. 마지막으로 민호를 봤어요. 엄마. 민호야,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너도 이제 어른이니까 너희 가족 잘 돌봐. 엄마,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됐어. 앞으로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 제일 큰 효도야. 차에 올라탔어요. 창밖으로 그들이 보였어요. 손녀들은 울고 있었고 민호와 윤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 점점 멀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을 봤어요. 넓은 하늘, 푸른 산, 자유로운 새들.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3시간을 달려 경주에 도착했어요. 바닷가 근처의 작은 집이었어요. 와, 정말 예쁘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바다가 보였어요. 내 집이야. 정말 내 집. 그날 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어요. 이제 경주로 온 지 6개월이 됐어요.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하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이웃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어요. 민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요. 처음엔 자주 찾아오겠다고 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요. 그것도 길어야 2~3시간. 하지만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며칠 전에 민호가 전화했어요. 엄마, 저희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애들 돌보면서 일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래. 이제 알겠니?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민호야, 엄마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당연한 걸 했을 뿐이야. 그런데 너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지. 죄송해요, 엄마. 이제 됐어. 너도 이제 부모니까 내 아이들한테 잘해줘. 그리고 나중에 내가 늙었을 때 오늘 우리 대화 기억해. 지금 저는 행복해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사는 것 같아요. 김영숙.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영숙으로.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인생은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